쇼폼을 맹목적 소비자로서 즐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즐기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생산자적인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지 하는 일이 결정됩니다. SNS나 뭐 이렇게 숏폼이나 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게 MZ 세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많이 빠져 살거든요. 그리고 나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어느 한때는 오늘은 SNS 좀 덜 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숏폼을 좀 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될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그 SNS나 숏폼을 빠져드는 그것이 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재밌어. 그리고 그건 옛날에 거기 만화에 빠지는 일이나 술에 빠지는 일이나 어떤 특정한 놀이에 빠지는 일이나 저는 다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들이 특히 SNS나 숏폼 가지고 MZ 세대들이 뭐 그런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시대에 재밌는 것에 빠져요. 누구나. 그리고 심지어 SNS나 숏폼은 MZ 세대만 빠진 것이 아니에요. 60, 70대들도 빠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질책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시대에나 재미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빠질 때 사람들의 유형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SNS나 숏폼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냥 빠지기만 하는 사람이 된다. 맹목적 소비자가 되거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그 재미를 느끼는 방향을 바꾸게 하고 중독을 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할 것인지 자기 결정력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결정력이 있는 사람은 숏폼에 빠져서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냥 맹목적 소비에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NS에 빠지냐 숏폼에 빠지냐 이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그것이 너한테 얼마나 확실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한테 내재화 되어 있는지가 숏폼을 맹목적 소비자로서 즐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즐기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생산자적인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지 하는 일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는 사실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독서는 지적인 수용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쾌감이나 즐거움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경향이 더 강한. 책을 읽으면은 어떤 즐거움이나 쾌감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적으로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튜브는 그렇게 즐겨 보는데 책은 안 보느냐? 그건 우리가 아직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데는 아주 습관이 돼 있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독서는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정보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면에서는 유튜브나 책이 차이가 없거나, 혹은 유튜브가 더 빠르거나 더 흡수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즉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건 하나의 수련이에요. 우리가 보셔서 잘 알 거예요. 읽으려고 사놓고 안 읽은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읽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안 읽은 책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맘먹고 일부러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독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귀하고 눈만 열어놓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혼을 열어놔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왜 사람들은 어느 나라 문명권에서는 지식 생산국이고 어느 문명은 지식 수입국인가, 어느 문명은 생각을 하고 어느 문명은 생각의 결과를 따라하는가. 그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수고를 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문제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 책은 안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적 수련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내공을 쌓는 일하고 정보를 갖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독서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는 내공을 쌓는 일, 또 수련을 하는 일하고 정보를 얻는 일이 일치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를 아주 좀 높은 데까지 성장시키고 싶다 하는 욕구가 일면은, 욕망이 생기면은 책을 읽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어떤 수련을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명 안에서 왜 이렇게 책이 중시됐는지, 혹은 독서가 중시됐는지, 그 다음에 책을 필사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시됐는지 하는 그런 데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 문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내면화하려면은 독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자기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소크라테스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냥 애플 가진 기술을 다 주고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다 주고도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실 이 철학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를 만나서 철학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 상당히 고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문명 세계는 기술이 됐든 과학이 됐든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떤 것도 그 사람 혹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이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됩니다. 그 시선의 높이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명 세계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인데 뭘 가지고 만드냐면 생각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문명 세계는 생각의 결과예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수준의 문명을 만들고, 낮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낮은 수준의 문명을 만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이득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나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시선의 높이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선이 높아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시선은 낮은 시선에 비해서 더 추상화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철학은 가장 추상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화 과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철학적 시선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예술,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예술과 인문학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 가능하다면은 그 대가로 애플이 가진 기술을 다 줘도 좋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사람이 되냐, 어떻게 하면 주체적인 사람이 되냐, 어떻게 하면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걸 총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문화적 존재가 되느냐, 문화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 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인간은 이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문명을 건설하는 활동을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는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활동이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문명은 전부 다 누군가가 하거나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창의성이 중요하냐면은 창의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인가 하거나 만들 수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유로울 때 창의적이지 자유롭지 않을 때는 창의력이 나오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의적이다 하는 말을 창의성 그 하나에 제한된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나는 너무 좁은 이해라고 보고, 이걸 전반적으로 문명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면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존재다 하는 것과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불편함을 해결하는 일이거든요. 혹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느냐거든요. 왜 창의성은 전부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의성은 없어요. 왜 그러냐?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창의성인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하면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함을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발견하고 불편함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한테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불편함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자, 문제를 발견하려면은, 불편함을 해결하려면은 그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본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은 매우 희귀해요. 다 어떻게 돼요? 다 판단해. 자기한테 이미 있는 판단 장치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세계에 자비심을 가져야 돼. 그냥 사랑, 자비심, 이것이 종교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예요? 과학적 발견이랄지, 삶의 성숙이랄지 하는 일들이 여기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를 애틋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비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그 다음에 애틋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판단하거든요. 판단한다는 게 뭐냐? 자기한테 있는 인식 틀을 적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창의성이 나오지도 않고 삶의 성숙이나 자유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경로는 매우 분명하잖아요. 창의적이려면은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불편함과 문제를 봐야 된다. 불편함과 문제를 보려면은 너 자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 세상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라. 너 자신 세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져라.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생산성이 나지 않고 어떤 안개에 쌓인 것 같이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야? 나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방법을 좀 못 찾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은 어떤 답은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답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어떤 인사이트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